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난 비자 재설계 필요 중진국 연구 내용 공개해가지고 전자신문에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력난이 되게 심하다고 하고 외국인 취업 비자 좀 완화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아니 금시초문이죠, 그쵸? 요즘 개발자 취업 힘들다고 하던데 막 이런 느낌인데 약간 빈부격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지만 그 부자들은 별로 힘들지 않은 느낌이랑, 물론 부자들도 손해를 보겠지만 경제가 떡락을 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만약에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경제가 하락기에 접어들면 부자들도 타격을 입고 일반인들도 타격을 같이 입는 형국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보통 이제 서민들만 타격 입고 부자들이나 일반적인 기업은 타격이 입지 않는 경우는 그냥 시장 수요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개발자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왔다라기보다는 개발자가 좀 아무래도 원하는 수요층이 완전 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기사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 기사에서는 이제 석박사 인력,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 아니면 그쪽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은 그런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괜찮은 석박사들을 한국에서 데리고 오고 싶다 라는 거는, 한국에서 그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되게 조소기업이라고 무시하면서 소위 이제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해서 사람들이 다 중소기업을 되게 싫어하니까, 그럼 해외에서라도 데려오게 하자, 이게 된 거죠. 근데 저게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좀 이렇게 좀 까다로운 사람들은 더 직업을 못 찾게 될 확률이 높죠. 결국엔 전 이걸 보면서 홍콩이랑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봤는데, 홍콩에서 여성들 눈높이가 되게 높아졌던 때가 있었어요. 90년대에. 그때 그 남자들이 하도 홍콩 여자들 눈높이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결혼을 못하니까 본토 여성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지금은 뭐 선전 이런 데가 홍콩보다 더 잘 산다고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그 여성들과 결혼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도 국제 결혼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왜냐면 육강남이라고 해가지고 6개 그 평가 심사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이제 한국 남성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니까,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조건이 너무 이렇게 높으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들도 똑같아요. 중소기업도 이제 사람들이 가진 것 대비 눈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기업은 베트남 개발자, 그러니까 저렴한 그런 외주 같은 경우는 베트남 원격 근무로 베트남 개발자로 해결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더 많이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고급 인재는 이렇게 외국인 비자, 취업 비자를 풀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진짜 괜찮은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외국인 개발자 많이 채용을 하겠죠.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세계 GDP 10위권 국가라서 살기 괜찮거든요. 저는 진짜 해외를, 도시를 그래도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도시 한 100개 이상은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되게 그 현지인들의 살림살이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라, 진짜 한국은 헬조선인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헬조선은 아닙니다. 한국 되게 살기 좋은 편이에요. 확실히 그래요. 물가도 그렇고. 헝가리를 갔을 때, 최근에 헝가리를 갔다 왔는데, 헝가리가 우리나라 GDP 1인당 GDP의 60% 정도거든요. 18,000불 정도, 우리나라는 32,000불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가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뭐 감자탕 하나 시켰는데 8만원? 우리나라에서 한 4만원, 5만원이면 근데 한식이니까 비싸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 음식을 시켰을 때 얼마 나오는지 평균적으로 봤더니, 외식은 확실히 12,000원, 13,000원 금방금방 나오고요. 유일하게 싼 게 마트 물가 정도? 마트 물가 막 빵 같은 거 싸고 그런 건데, 막 빵이 막 한 이틀 먹으니까 막 토할 것 같더라고, 나중엔. 너무 빵만 먹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요리를 해 먹거나 사 먹거나 하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안 쌌어요. 전반적으로 안 싸고 너무 비쌌어. 와, 그래 여기 이 사람들 되게 빡세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마트밖에 못 가겠다 싶었어요. 생각보다 안 쌌습니다. 뭐 스시 같은 거, 우리 뭐 김밥 한 줄 먹어도 우리나라 한 5,000원이 먹는데, 거기는 이제 스시 이렇게 되게 허접하게 만든 거 있거든요. 일본에서 한 3,000원, 4,000원이면 사 먹을 것 같은, 3,000원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스시가 아니고 뭐라지,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것도 거의 한
10,000원인가? 10,000원에서 12,000원 넘어가더라고. 진짜 차갑게 돼가지고 맛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동유럽이 물가 싸다고 하는데 서유럽은 그 정도인데 얼마나 더 비싸겠어, 서유럽은. 그러니까 장난 아니고요. 태국도 마찬가지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조소기업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을 자꾸 무시하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중소기업도 여러분들이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정말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연봉 5천 이상으로 다 보내는 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돈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희한테 채용 의뢰를 주시는 기업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면접도 안 보고 간 친구가 올해만 한 4명? 우리가 소수정이라 몇 명 없잖아. 그래서 4명이면 꽤 높은 비율로 갔거든요. 3명? 4명 정도? 거의 면접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다 연봉은 엄청 높죠. 엄청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해 왔던 것처럼 전공자처럼 포괄적으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막 보면은, 이제 제가 이런 영상 같은 거를 기사를 인용해서 올리면 꼭 이런 댓글이 달려요. 내 주변에서 취업 못한 사람 많고 지금 취업 얼마나 힘든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그냥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럼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모두 만족하고 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게 낫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학원 지원만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국비 지원만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이상을 바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기업은요, 어떤 개개인이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창업할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자 공무원을 만들어서 막 엄청 막 뽑아대? 이것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개발자가 공무원 생기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기술이 계속 바뀌는데 공무원들은 자기가 기술 바뀌는 거를 계속 공부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이 선택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천천히 바뀌면 그걸 적응을 하겠지만 우리처럼 진짜 이제 일당백으로 싸워야 되는 이런 되게 트렌디한 분야는 보통 공무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외주를 많이 주는 게 익숙한 거고, 근데 이런 입장에서 이제 중소기업 혐오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애초에 나라 자체에서 괜찮은 기업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은 괜찮은 기업의 어떤 절대치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뭐 연금술도 아니고 그런 기업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애로 바꾸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육강남에 이제 해당하는 되게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뭐 여러 뭐 성격도 좋고 뭐 자기한테 헌신적이고 이런 육강남 자체가 전체 인구의 뭐 진짜 10%도 안 될 텐데 그런 육강남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90%라면 누군가는 한 80%는 결혼 못 한다는 거거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지 80%는 주제 파악하고. 그런데 그런 걸 좀 잘 안 한다는 거지. 조소기업 가면 커리어 답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안 그래요. 이쪽 다른 분야는 잘 모르는데 개발자 한정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본인 수준이 문제라니까. 조소기업은 성장을 못 하는데요. 뭐 사수가 없는데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애초에 성장이란 거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공부할 거 널렸어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하다못해 막 이렇게 조금만 찾아봐도 이렇게 블로그 검색만 해도 진짜 공부할 거 많고 진정 본인이 지금 하는 거라도 잘 하세요? 라고 묻고 싶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크롬 웹브라우저의 그래픽 라이브러리 처리 엔진 어떤 원리 동작하는지 아세요 혹시? 렌더링 엔진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벌칸이 어떤 원리로 그 동작하는지는 아세요? 애초에 웹 개발자, 앱 개발자를 나누는 게 되게 모호하다고 제가 생각이 많아지는 게 요즘은 공통 기술이 같이 가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나 iOS의 내부에 이제 내재된 그 오픈GL ES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 라이브러리인데 얘네가 크로노스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크로노스 재단에서 그 최근에 크롬 같은 거에서 밀고 있는 그 엔진이 그래픽 관련 엔진이 그 벌칸이라는 건데 이 벌칸이라는 거나 오픈GL ES나 오픈GL ES의 어떤 좀 발전된 형태겠죠. 그런 형태인데 사실상 두 가지가 내부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엔진을 처리하는 원리나 큰 공식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을 하든 내가 어떤 기술을 수준 있게 다뤘다면 다른 플랫폼에서 해도 금방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좀 종합적으로 교육을 그래서 시키는 건데,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죠. 3년 전, 4년 전에. 너네 왜 단가반 안 만들어? 막 이러면서 욕을 먹었지만,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알고 안 만든 겁니다. 20년 짬바가 있는데, 그래도 그걸 떠나서, 20년 짬바를 떠나서, 업계에 대해서 그 좀 이해도가 높으니까 예전에 제가 고연봉 받고 살았겠죠? 프리랜서 할 때.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줘서 지금 프리랜서로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 같은 거죠. 제가 봤을 땐.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이 설마 잘 풀리겠지. 에이 설마. 많은 사람들이 다 단가반 배우고 많은 학원들이 단가반 위주로 가르치는데 쟤네가 틀렸겠지라고 하는데, 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멍청한 절대다수가 있을 경우에 되게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치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히틀러를 많이 지지를 했었죠. 독일 시민들이. 독일 국민들이 많이 그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학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공부 다양하게 전공자처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뭐 새롭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공자처럼 공부를 하자 이거지. 왜냐면 전공자들은 보통 이제 그 컴퓨터 이론, 그러니까 컴퓨터 이론 어떻게 공부해?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 이론 같은 거 시험용으로 보지 마시고 내용 괜찮아요. 진짜 괜찮고 수준도 되게 높아요. 기사 산업 기사 어렵습니다. 필기 수준 웬만한 전공 서적 못지않게 높아요. 그래서 수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거고, 공부 지금 바로 하시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이해할 정도로 이론 공부 그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다 근데 그 원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 있게 하시다 보면 다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도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 하나, 뭐가 있을까? 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아니면은 iOS 프로그래밍,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아니면 리눅스 프로그래밍, 둘 중 뭐, 운영체제 기반으로 하는 걸 하나 해주시고, 다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분야로 스위칭 하기도 좀 편하게끔 하나 정도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스위칭 하기 편해지고, 그 다음에 또 추천하고 싶은 게 이제 웹 기술이랑 그리고 채팅 기술, 채팅 같은 거 TCP 기반이나 UDP, 그러니까 전송계층 쪽에 있는, 그러니까 OSI 7계층 중에 전송계층 쪽에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 좀 통신 프로토콜들 공부해 놓으면 좋죠. 그게 이게 기본입니다. 거기까지가 팀노바 응용 1단계에서 딱 지향하는 공부예요. 응용 1단계까지. 그 정도는 해놔야 웬만한 전공자들 4년 정도 공부할 때 그 가지는 밸런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전공자들 기반이에요. 애초에 코딩 포기자들이 많아서 전공자들이 보통 한 살아남는 사람들이 상위 한 20% 될라나? 한 20% 정도가 좀 개발 고만고만하게 하고 나머지는 컴공 개발 대부분 못해요. 7, 80%는 졸업할 때 보면. 그래서 그 정도 한 20% 되는 사람들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팀노바 팀원들도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응용 2단계 때는 설계나 아키텍트가 되기 위한 어떤 그 기술 판단하는 거라든지, 거기서 이 친구가 이제 가는 방향이 잘못된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법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좀 고연봉 스킬을 응용 2단계 때 배우는 거지, 응용 1단계까지 딱 요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현업 가면은 어느 정도 다 소화하고 개발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피지컬은 올라와야 되는데 다들 너무 빠르게 개발자 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데 이게 한국인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기존세 해가지고 기존세 스킬 막 써가지고 다 기존세로 이겨버리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정말 악플도 옛날에도 되게 많이 달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다르면 이제 막 초보자들 주제에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이 맞다고 계속 막 얘기하고, 뭐 네카라급의 당토 아니면 기업 취급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던 부작용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괜찮은 조건의 중소기업만 가도 그냥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다들 되게 오히려 더, 그 당시에 노조 생겼잖아요. 그때 먹고 살만 하니까 IT 노조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대기업에. 근데 지금은 그 노조 얘기 쏙 들어갔잖아. 노조들이 그렇게 예전만큼 막 활개치진 않는데, 뭐 그게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면 노조가 생긴다니까. 잘 보시면 진짜 뭐 캄보디아 막 이런 나라에서 노조 있는 거
그 진짜 좋은 기업 아니면은 노조 거의 없을 거예요. 난 뭐 노조 때문에 뭐 시위를 했다 이런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보통 뭐 프랑스 같이 꽤나 잘 살고 꽤나 괜찮은 나라에서 노조 같은 거 막 만들고 막 시위하고 그러지. 보통 선진국 위주로 시위를 하지. 진짜 못 살고 진짜 그런 인권적인 게 필요한 후진국은 오히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거 자체에 신경을 못 써요. 그냥 생존했다는 거에만 감사하게 사는 거지. 근데 그게 디폴트 값인 거거든.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다룬다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비전도 좋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도 또 기존세 스킬 쓰는 사람들 보면은, 아 아닌데 개발자 1년 만에 사라진다 이러면서 나한테 또 막 졸라 기존세 계속 하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2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좀 개발 좀 대신 좀 해달라고 좀 해라 좀. 나 미치겠다. 노가다 작업 좀 인공지능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그 어느 정도 막 그 자동화 스크립트 이쪽은 뭐 바뀌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도 자동화가 원래 트렌드였고, 인공지능으로 조금 더 정교해질 수는 있지만, 그 개발이 그렇게 단순하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 5년 전에 그랬어. 노코드, 로우코드로 이제 개발 시장을 바꾸겠다, 5년 안에. 그랬는데, 지금 노코드, 로우코드 쓰는 개발자들이 그게 주류가 됐냐 이거지. 그냥 예전이랑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난이도가 더 높아져서 정신이 없을 뿐이야. 왜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동화 시키는 게 그렇게 좀 쉽지가 않거든. 몇 년씩 걸리거든. 이게 되게 버그도 많고 되게 아무튼 정신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 1년 안에 바뀌겠는데 니네는 교육을 하냐 이러면서 막 존나 막 말 존나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 말 그렇게 선동하고 다니고 그렇게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말하고 다니는데 아무런 그거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 같은 건 절대 안 지잖아. 왜냐면 익명으로 쓰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내 발언에 대한 되게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내가 말했는데 틀리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막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향후 한 5년까지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천천히 인공지능화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 특히나 설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아닌데 1년 안에 바뀔 건데 2년 전에 그랬더라. 근데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면 기존세 전문가랑 싸워서 본인들이 남는 게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이겨보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한 것 같아. 막 격투기 선수들 보면 막 싸울라 그러잖아. 막 주변에 있으면 너 좀 친다며 한번 싸워볼래 이러면서 막 아저씨들 막 뭐 시비 걸고 이러잖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 우리나라는 좀 묘한 게 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공유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전망을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게 막 베베 꼬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때 내 말 잘 들어주신 분들은 지금 되게 좋은 후기나 이런 메일을 그 보내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되게 좋고 팀장님 덕분에 잘 됐다고 그러면서 막 되게 많았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다루는 쪽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도 제 얘기하면서도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그런데도 보통은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잘 맞아 떨어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 기술 때문에 내 직업이 사라진다, 이게 되게 진짜 급격하게 그런 경우는 적어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이미 되게 몇 년 전부터 컨셉트가 있었던, 막 3, 4년 전부터 막 이미 논문 많이 나오고 컨셉트가 되게 명확했던 것 중에 안전한 거 위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 유리한 거 위주로 선택을 하고 있어서 더 대단해 보이는 게 있죠. 근데 사실 아직 그 처리 못하는 게 되게 많아서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일단은 자기 개발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기회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도 한동안 이제 애들 취업시키느라고 좀 고생 좀 하다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조금 이제 제 개발하는 거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제 취업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준비 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개발이나 열심히 하시고, 그저 포괄적으로 해서 서버랑 이제 그런 두 개 이해를 해야 앞으로 뭐 MS에서 뭐 클라우드에서 막 문제 생기고 그랬잖아. 그런 기업에 들어가도 이제 포괄적으로 클라이언트 기반과 분산 처리와 이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기반 또는 분산 처리 기반 등등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바뀌어도 이렇게 근본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